제가 준비한 영상 그걸 좀 설명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뭐 금메달을 따고 한 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리디아고 박현경, 그 다음에 고진영 선수고요. 그리고 김민규 선수고요. 네. 와, 너무 네, 대단한 배소연 선수들이. 선수고요. 이거는 다 제가 영상을 시합 때 제가 다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슬로우로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이 공통점이 어떤 건지 유심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자, 음. 선수들의 공통점. 네, 공통점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눈치챈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화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와. 네. 어. 자. 정말 제자리에서 몸의 축이. 네. 네. 네, 역시. 아는 척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 5명의 선수들 제가 직접 시합장에서 스윙을 찍고 지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아마추어분들이 이 공통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스윙 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머리 중심이에요. 아. 머리 중심이라는 게 되게 간순한 표현이지만 저희 라운드 나가거나 했을 때 뭐 주변에서 공을 잘 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은 뭐 지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프로님들이 뭔가 샷미스를 하게 되면 머리가 들렸어요. 머리 중심을 잘 잡히셔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제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머리 중심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을 칠 때 앞에 보신 것처럼 선수들도 머리 축이 잘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많이 움직여 가지고 공을 내가 아주 심플하게 가격을 하는 프로 선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마추어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힘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의 약간 본능적으로 뭔가 체중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꾸 머리의 위치라든지 체중을 오른쪽에 실어놓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을 칠 때 보면 선수들 스윙할 때 항상 그런 얘기예요. 저렇게 간단하게 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멀리 치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비밀 자체가 가장 첫 번째는 머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울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거울을 한 번씩 바라봤을 때 내가 머리가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백스윙 때 이렇게 리버스가 돼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앞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까지 올라갈 때 머리가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저 역시도 뭐 스윙을 하면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보게 되면은 최대한 제자리에서 회전, 턴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 칠 때 보면은 머리가 움직인다라는 건 일단 회전력이 떨어지는 거고 회전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시 제 위치로 들어와서 공을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내가 70%, 80%, 90% 심지어는 100%까지 공을 친다라고 생각해도 머리의 중심은 아주 가볍게 치거나 아주 빠르게 공을 친다라고 생각해도 머리의 중심은 그대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은 제가 여기 이렇게 스틱을 가지고 나왔는데 몸 앞에다가 중심에다가 스틱을 놓고요. 이게 만일에 7번 아이언이라고 했을 때 7번 아이언이 중앙에서 살짝 왼쪽에 둔다라고 해도 내 몸의 중심은 공보다는 중심 자체가 가운데 있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이 머리의 위치가 스틱이랑 멀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네. 뭐 스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물통 같은 걸 놓고 내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중심점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 공이랑 머리랑 이 스틱이 멀어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체중 이동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심 축의 회전에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을 칠 때는 셋업이 되어 있고
머리 중심은 항상 몸 앞에다가 두고 공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 잡고 그다음에 턴이 될 때도 축 자체가 이 제자리에서 돌고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스틱을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을 좀 쉽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생각보다 이렇게 연습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가지고 네. 따라하기가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방법, 그죠? 거울 앞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스틱, 아니면 정말 물통 어디서 구하기 너무 쉬운 것들. 맞아요. 네, 그래서 활용해서 연습하시게 되면은 이슈 프로가 얘기했던 이제 머리 축이라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머리는 잡자 약간 그런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잡으면서 네, 회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주 조그만 뭐 핸드폰을 놓으셔도 되고 물통을 놓으셔도 되는데 내 몸의 움직임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점이 하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스윙을 하시거나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을 좀 먼저 잡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선수들을 곰곰이 보면 네. 특히 아마추어 분들과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큰 근육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몸을 상당히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팔과 내 몸이 멀어지게 되면 힘을 못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한테는 제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코스에 나가거나 아니면 시합에 나가면 내가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항상 공을 칠 때는 왼팔과 오른팔이 항상 내 몸 안에서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좀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팔과 몸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 옆에 노란 수건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레슨할 때 한번 수건을 네. 사용한 레슨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끼고 스윙을 하는 적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팔과 내 몸통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임팩트 때 힘을 몸통과 팔이 연결되는 동작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건을 끼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또 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왼쪽에 끼라고 했는데 왜 오른쪽에 끼고 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보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백스윙 올라갈 때 보면 팔이 몸에서 아까 전에 그 스윙을 할 때도 미스가 나올 때 보면은 팔과 몸이 제가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팔과 몸이 좀 타이트하게 내 팔과 몸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다 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양쪽에 다 끼는 경우는 경우냐면 스윙을 할 때 내 팔과 몸을 같이 연결해서 돌아주는 느낌. 이렇게 지금 4분의 3 스윙이나 아니면 하프 스윙이 갔을 때 겨드랑이를 내가 양쪽을 다 끼고 간다는 거는 손목을 내가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몸통을 전체적으로 같이 돌아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네. 어려워하세요. 근데 어려우면은 안 하세요, 잘. 왜냐면 이게 하다가 수건이 백스윙이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게 되면 네. 뭔가 이게 다시 주워서 다시 끼우고 하는 게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선수들 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저희 출입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걸이에 걸 수 있는 그런 걸 걸어놓고 이렇게 끼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먼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수건을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하프 스윙이나 4분의 3 스윙까지 가서 내가 몸이랑 클럽이 같이 잘 회전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공을 친다라는 느낌. 이렇게 헤드랑 손의 위치 그리고 몸이 연결이 되고 같이 가져가면서 턴이 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하세요. 네. 왜냐하면 팔과 몸이 일단은 내가 마음껏 휘두른다라고 생각해서 팔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수건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게 되면 결국에는 공을 칠 때 보면은 연결 동작이 아니라 손목으로 공을 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을 던지거나 클럽을 휘두를 때도 보면 제가 이 한 팔로 클럽을 멀리 던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몸을 돌려서 아까 전에 단합프로 레슨할 때도 몸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서 공을 던져야지 멀리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클럽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도 서서 던지게 되면 멀리 못 던지잖아요. 몸을 숙여가지고 던질 때 예를 들어서 팔을 멀리 이렇게 빼가지고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이 몸통과 팔의 간격이 항상 내가 힘을 잘 쓸 수 있게끔 멀리 채를 던질 수 있는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마추어 분들께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팔꿈치에다가도 껴가지고 연습하셔도 되고 왼쪽도 괜찮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쪽 팔꿈치에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연습을 하는 느낌을 좀 찾아 가지고 가셔야지 팔과 내 몸의 연결고리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꾸 세게 치려고 뭐 스윙을 잘 해보려고 팔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스윙을 할 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바디 스윙이 안 되고 팔이 개입을 할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시우 프로가 이렇게 수건 끼고 하는 게 막상 어려워서 잘 안 한다고 연습을 찔렸죠. 네, 저 좀 찔렸거든요. 사실 몇 번 하다가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접기도 아.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겠네요. 네. 작은 스윙부터. 근데 이 연습 방법이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클럽을 올려가지고 팔과 내 몸이 멀어지는 동작들이 생기면 이 중심점이 아까 제가 처음에 머리 중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팔과 몸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팔을 피거나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뭔가 이 팔이 뻗지 않은 상태에서도 되게 짜임새 있게 내가 돌아주면서도 힘을 자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겨드랑이의 팔과 그다음에 몸통의 이 겨드랑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을 칠 때도 백스윙에서 선수들이 보면 멀리 이렇게 뭔가 되게 공간을 많이 만들고 비워져서 이렇게 들어와서 스윙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되게 짜임새 있게 타이트하게 왼팔과 오른팔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 이런 동작으로 스윙을 만들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다운스윙 내려올 때 헤드 스피드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팔을 먼저 펴가지고 스윙 아크를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겨드랑이나 팔꿈치를 좀 타이트하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몸이랑 몸통이 팔이 같이 연결이 돼서 돌아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몸과 팔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힘을 좀 일정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일정하게 힘을 써야지만 우리가 또 아이언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나가서도 안 되고 네. 너무 적게 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투어를 뛰는 이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에 대한 느낌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크게 편차가 많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컨디션이 너무 좋아도 공이 안 맞으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셔도 공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네.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게 되면 아이언 적중률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앞서 선수들에 대해서 스윙을 좀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측면에 대한 스윙을 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수들 스윙을 한 번 더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측면에 나오는 스윙이에요. 여기서도 공통점을 좀 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공통점이 어떤 부분인지. 측면에서 보이는 공통점. 네. 자, 일단 굉장히 잘 친다라는 거. 자, 마지막에 제가 배소연 프로를 이렇게 지도할 때 그 머리를. 동작을 좀 보면은 금방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슬로우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천천히. 음, 아,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손의 간격이 몸과 정말 멀어지는 선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느낌들이 다 있죠, 선수들이. 네. 아, 네. 앞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5명의 그 제자들이 공통점이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머리 중심 축이 잘 잡혀 있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주제 두 번째 주제로
팔과 몸의 간격이 좀 타이트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도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공통점인 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과도한 하체 회전이 있어요. 하체 회전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코치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선수들도 더 회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가고 있는 게 숫자에서 10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이 5를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을 칠 때 보면 회전을 내가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슬라이스가 날 수 있고 공이 컨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체에 대한 그 동작을 많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팔 위주로 공을 만들어서 공을 쳐서 우리가 기복이 어제랑 오늘 또 내일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한 하체 회전은 어떤 걸 좀 해야 되냐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내 골반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셋업이 돼 있고 하체가 얼만큼 도는지 그리고 내 몸의 중심 자체를 잘 잡고 회전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 클럽 헤드를 이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쪽에다가 이렇게 셋업을 하고 붙여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왼쪽이 그립 끝부분이 타겟 쪽을 향해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턴이 됐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회전을 한다고 해도 체중이 왼쪽으로 가서 들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회전은 중심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턴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왼쪽 그립 끝부분이 충분히 회전이 돼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여기까지가 가야지만 정확한 회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보다는 숙여 있고 어드레스 셋업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턴이 돼 있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그립 끝부분이 충분히 회전이 돼서 턴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제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선수들도 똑같이 따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 턴이 잘 안 되면은 그립 끝 부분은 일부러라도 과도하게 이렇게 뒤로 좀 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고 공을 치게 되면 백스윙에서 몸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공을 치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중심이 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갈 때 턴이 이렇게 도는 느낌만 가져가도 타겟 쪽으로는 쉽게 몸이 회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 공 치실 때 보면 탑이 올라가게 돼서 공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는 것보다는 맞추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은 중간에서 멈추고 그다음에 힙을 써서 그다음에 맞추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내가 아까 전에 내가 회전이 됐을 때 그립 끝부분이 저 대각선 방향까지 내가 돌았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공을 칠 때도 몸이 저 방향까지 돌아야지만 타겟 쪽으로 공을 깨끗하게 칠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네.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회전량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히려 과도한 회전을 하셔야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그 회전량을 따라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어드레스 자세에 대한 인지 그리고 임팩트에 대한 모션에 대한 인지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어드레스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셋업이 되어 있고요. 자, 백스윙이 올라가서 자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보면은 자 이렇게 막아가지고 치는 분들보다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 KLPGA 시합장에서 보면 박형경 선수가 네. 그 약간 루틴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하체 회전을 이렇게 일부러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는 걸 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동작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도한 하체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레슨인데요.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과도하게 하체를 많이 돌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두세 번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드레스를 하고 턴이 된다라고 하면 샷. 생각보다 채 빠져나가는 느낌이 되게 수월하게 네.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그렇죠. 뭔가 스윙이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챔피언을 만드는 그 스윙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너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세 가지가 여러분들 스윙에 없다. 만일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지만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어. 일관성에 있어서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